안녕하세요. 춤추는 변호사 하쿠입니다. 제가 오프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간 순서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은 현실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개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쉽게 말해서 세상 천지에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어떻게 이러한 범죄를 인식해서 수사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수사의 단서입니다. 이러한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가 되겠죠. 수사의 단서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로부터 시작되는 소극적 수사 단서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 적극적 수사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극적 수사 단서인 신고, 고소, 고발, 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갑동은 인터넷 도박 중독자입니다. 바둑이, 훌라, 홀덤, 포커 등 다양한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돈을 잃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도박을 하다가 결국 전부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갑동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한 대를 절취하였습니다. 김갑동이 피해자 집에서 노트북을 훔치는 순간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관분들은 관할구역 내에서 치안 유지, 음주 단속 또는 다른 형사사건 수사 등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관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김갑동의 범죄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린 방법은 바로 112 신고일 텐데요. 맞습니다. 피해자가 밤늦게 집에 와보니 집이 난장판이에요. 거실에 발자국이 찍혀 있고 자기 방에 들어가 보니 노트북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겠죠. 피해 신고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만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옆집에 사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물건을 훔친 김갑동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서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 수사기관은 어디선가 범죄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소극적 수사 단서는 바로 고소입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인터넷 도박 중독자인 김갑동이 다시 등장합니다. 김갑동은 훔친 노트북을 팔아서 다시 도박을 합니다. 그런데 또 돈을 다 잃고 다시 빈털터리가 됩니다. 김갑동은 돈도 없고 물건을 보내줄 능력도 없지만 인터넷 도박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나라에 유아용품을 팔겠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을 본 피해자는 김갑동에게 물건을 사고 싶다고 댓글을 답니다. 김갑동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자신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고 4일 뒤에 물건이 도착할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습니다. 피해자는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유아용품을 샀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으로 물건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물건이 안 와요. 김갑동에게 물건이 오지 않았다고 카톡을 합니다. 김갑동은 이미 돈을 받았고 보내줄 물건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카톡을 무시합니다. 피해자는 김갑동에게 계속 물건을 보내달라고 카톡을 하지만 카톡의 1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해 신고와 고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유무입니다. 피해 신고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행위인 반면 고소는 그러한 사실과 더불어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제가 피해자를 조사하다 보면 피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피의자의 사정도 들어보니 딱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것이 고소의 핵심입니다. 고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친고죄의 존재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므로 사례나 기록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고소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죄명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당받은 사건의 죄명이 친고죄인지, 친고죄라면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의 대리, 취소, 고소 불가분의 원칙 등 시험에 빈출되는 고소 관련 쟁점은 제가 따로 시험 대비 영상에서 관련 규정과 판례들을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극적 수사 단서로 고발이 있습니다. 뉴스에 여러 단체들이 정치인이나 유명인을 고발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잘 보시면 그분들 손에 들려있는 갈색 봉투 앞면에 고발장이라고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범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고소와 공통되지만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고발의 방식과 처리 절차는 고소의 규정에 따르지만 고발의 경우는 고소와 달리 대리고발이 허용되지 않고 고발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번째 소극적 수사 단서로 자수가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심의 가책을 느낀 김갑동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 김갑동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수사가 시작되는 원인 중에서 소극적 수사 단서, 피해 신고, 고소, 고발, 자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사기관의 적극적 활동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